그 패킷이 죽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죽는 케이스도 사실은 다 ICMP가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배달 사고 중에서 얘 잘못으로, 얘가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문제가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얘기해줘요. 안 그러면 뭐하러 보고하겠어요, 그죠?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그 고칠 수 없다면. 그래서 오직 얘가 그 문제의 근원이고, 또 이것을 알려줬을 때, 통보해줬을 때, 저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인터페이스가 그 문제를 수정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ICMP가 그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용도입니다. 즉 배달, 이렇게 그냥 쓸게요. 말을 비유지만 배달 사고 통지를 통해서 문제를 뭐라고 코렉션, 문제 해결, 문제 수정, 문제 수정은 이상하다. 배달 사고 통지를 통해서 문제 근원 해결,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ICMP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작업 중에 한 가지는 네트워크 상태를 프로빙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상태 탐지. 대표적인 예로 핑이 있어요. 핑 알죠, 여러분? 핑 다 해봤죠, 그죠? 그 특정 도메인 이름이나 IP 주소를 가진 인터페이스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 핑이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날리게 되는데, 그때도 ICMP가 쓰입니다. 딱 이 두 가지 역할이에요. 간단하죠? 정확하게 저 두 가지 역할입니다. 354페이지 그림 8-1에 보면 IP 버전 4와 IP 버전 6에서의 ICMP 메시지 혹은 ICMP 패킷의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IP에 실려 있는 상태에서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냥 ICMP 메시지 모양만 딱 그려놓은 것이 아니고요. IP 패킷에 실려 있는 상태로서의 모양이 나오는데, IP 버전 4의 경우에 보면은 뭐 당연히 IPv4 헤더가 앞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프로토콜 넘버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바이트의 ICMP 헤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ICMP 데이터가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 버전 6에 오게 되면 IP 버전 6 헤더가 있고, 물론 그 뒤에 익스텐션 헤더라고 하는 그 필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경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말이 자꾸 꼬인다, 그죠? 그래서 없다면 IP 버전 6 헤더의 넥스트 필드에 바로 써 있겠죠. 뒤가 ICMP 헤더다 이렇게. 하지만 중간에 다른 익스텐션 헤더가 있다면 그 마지막 익스텐션 헤더에 바로 뒤에는 ICMP 헤더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8-2에 가보면 그 ICMP 메시지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ICMP 메시지만 표현한 건데, 그 8-1에 IP 버전 4에서 얘기했듯이 혹은 IP 버전 6에서 보여주듯이 ICMP 헤더, 즉 4바이트에 해당하는 헤더가 윗줄입니다. 윗줄. 그 위에 한 줄이 4바이트 아니겠어요? 그 4바이트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은 전형적인 TLB의 형태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자면 역시 그래도 TLV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LV라고 하는 것인데 L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를 따로 적지 않고요. 그 T와 V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타입은 T에 해당할 것 같고 코드는 뭐냐, C냐 그러면 TCV냐 그건 아니고요. 타입과 코드가 모두 다 T에 해당해요. 우리가 보통 TLV 포맷이라고 할 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옵션이냐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타입은 대분류고 코드는 소분류예요. 일단 타입이 크게 이 메시지가 어떤 종류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코드 부분이 그 대분류된 종류 안에서 자세히 분류하자면 또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교에서 얘는 3학년이다 라고 하는 게 대분류고 얘는 3학년 4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분류까지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타입과 코드는. 알겠죠? 그 다음에 책섬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배운 인터넷 책섬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랜스포트 지금 이게 그 IP에 실려가는 모습으로 봐서는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든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각자 자기의 책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CMP도 예외 없이 책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섬은 우리가 배운 그 인터넷 책섬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나오는 value는 위에 얘기한 타입과 코드 즉 대분류와 소분류 값에 따라서 그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8-2로 넘어가면 이제 그 ICMP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뭐 그 356페이지 넘어가면서 바로 제가 했던 이야기, 즉 그 ICMP는 크게 둘로 나뉜다. ICMP 메시지는 첫째는 에러 메시지요, 둘째는 쿼리 혹은 인포메이셔널 메시지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여기가 이제 에러 메시지라는 놈들이 여기고요. 여기가 혹은 쿼리 혹은 인포메이셔널이라고 하는 종류의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두 종류로 나뉜다 하는 거고 그 테이블 8-1에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메시지들이 몇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타입이 그 앞에 ICMP 메시지 포맷의 타입 값입니다. 그래서 그 별표 쳐진 것들이 가장 흔히 쓰이는 것들이다. 0번, 3번, 5번, 8번, 11번, 12번 뭐 이것들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에코 리플라이인데요. 이 에코 리플라이는 8번에 있는 에코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0번의 에코 리플라이는 8번의 에코에 대한 응답이죠. 8번을 우리 통상 에코 리퀘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코 리퀘스트와 에코 리플라이가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8번의 ICMP 메시지를 날리면 저쪽에서 0번의 ICMP 메시지가 날아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걸 핑이라는 응용으로 부릅니다. 핑이라는 응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8번의 에코 리퀘스트를 날리면 저쪽에서 0번의 에코 리플라이가 날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일단 잠깐 그 핑을 보고 가죠. 별로 그 신기한 건 아닌데. 자, 딱 4개의 메시지를 쐈죠. 하나, 둘, 셋, 넷. 4개 메시지를 쏘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4쌍의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핑을 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에코 리퀘스트를 하나 보냈고 에코 리퀘스트를 하나 받은 것이 4번 반복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프로토콜이 전부 ICMP로 되어 있고요. 리퀘스트 리플라이, 리퀘스트 리플라이, 리퀘스트 리플라이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메시지를 뜯어보면 리퀘스트는 IP 헤더를 보면 뭐 다른 필드들이 많지만 여기 프로토콜 번호에 ICMP 1번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고 타입이 8번, 코드 0번입니다. 그러니까 대분류 안에 소분류가 하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에코 리퀘스트의 경우에는 타입 8에 코드 1, 2, 3 이런 애들이 없어요. 그냥 딱 하나 혼자예요. 그래서 8에 0 이거로 끝이에요. 자, 8번, 0번. 그러니까 8에 0, 8-0이 이제 에코 리퀘스트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책섬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실은 이 뭐 아이덴티파이어니 시퀀스 넘버니 하는 것들은 책의 그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32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책섬이 여기거든요. 책섬 여기까지가 책섬이고 4DOA가 책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파이어가 있고 시퀀스 넘버가 있어요.
아이덴티파이어하고 시퀀스 넘버가 왜 두 번씩 나오면서 BELE 이거는 뭐냐면 B는 Big Endian, LE는 Little Endian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퀀스 넘버 BE가 1번으로 돼 있잖아요. 실은 이제 이게 정말 1번 첫 번째 핑이에요.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 1, 2, 3, 4 첫 번째 리퀘스트가 시퀀스 넘버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지는 않네요. 여튼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야. 근데 이게 그 빅 엔디안, 보통 우리가 이제 익숙한 오더가 빅 엔디안이에요. 가장 most significant byte가 먼저 나오는 거. 그것이 이제 빅 엔디안이에요. 그러니까 000이면 여기가 더 무게가 있는 거죠. 이쪽에 무게가 오른쪽에 작고. 근데 어떤 기계든 또 리틀 엔디안이죠. 바이트 오더가 리틀 엔디안. 그러니까 더 무게가 있는 쪽이 뒤쪽에 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보이지만 0100이에요, 사실은. 0100이면 값이 얼마로 해석이 돼야 되냐면 256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게 리틀 엔디안을 쓰는 기계였다면 이제 0100인 것이고 빅 엔디안이면 0001이에요. 뭐 헷갈리게 해놨지만 어쨌든 1번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써 있는데 616, 6364 이렇게 나가죠. 이게 딴 게 아니고 ASCII 코드 616, 6364 이겁니다. 뭐죠? 뭐예요? ASCII 코드 616, 6364 A, B, C, D, E, F, G, H, I, J, K, L, M 이거죠. 그래서 끝이 하이 하고 끝났는데 H, I까지 하고 끝났네요. 그죠? 그래서 저건 뭐냐 도대체? 저건 그냥 더미 데이터예요. 더미 데이터. 실제로 근데 리스폰스 오는 걸 보면 그냥 저거 그대로 또 똑같이 반복해줘요. 리스폰스를 보게 되면 이게 리플라이였네요. 그죠? 리퀘스트에 원래 그렇게 보냈고요. 리플라이가 그대로 반복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A, B, C, D, E, F, G 여기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죠. 예, 저 핑이 그런 식으로 ICMP 에코 리퀘스트와 에코 리플라이 패킷을 쓴 겁니다. 예, 그 테이블 8-1에 보면 그 네 번째 칼럼에 E/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에러 메시지냐 인포메이셔널 즉 이런 식의 쿼리 메시지냐는데 0번하고 8번 전부 I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이 0번 다음에 나오는 3번이 또 많이 쓰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destination unreachable입니다. destination unreachable이 이게 배달 사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배달 사고. 그래서 그 배달 사고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라우팅 테이블을 뒤졌는데 거기서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디폴트 엔트리를 가진 라우터들에서는 매치가 실패하면 어쨌든 하나는 얻어 걸리게 돼 있죠. 0.0.0.0에 걸려서 어쨌든 거기서 버려지진 않아요. 근데 어디서 버려지죠? 뭐 주소가 엉망으로 돼 있는 패킷의 목적지 주소가 있지도 않은 주소다라고 하면 어디서 버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인터넷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코어가 있다고 그랬죠? 코어. 이 코어를 구성하고 있는 라우터들은 얘네는 전능하진 않을지 몰라도 전지한 애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밸리드한 목적지에 관한 방향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어느 인터페이스로 나가면 나온다, 걔가. 없으면 없다는 걸 알아요, 걔네들은. 근데 여기 코어에 속하지 않은 요 조그만 애들, 여기 있는 라우터들, 당장 얘네들이 물려있는 이런 라우터들은 디폴트 엔트리가 있어요. 당장 이 호스트들부터 디폴트 엔트리가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뭐 아는 게 지식이 정말 적어요. 엔트리 몇 개 플러스 그냥 디폴트 엔트리. 그 몇 개 안 되는 정확하게 매치돼야 되는 애들 빼고는 그냥 모르면 디폴트로 날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주소 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으로 자꾸 밀려 들어가 이렇게. 난 모르겠어. 안으로 디폴트 하면 넘어간대. 여기 근데 처음에 와서 이 코어에 첫 라우터를 딱 마주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없는 주소면 바로 거기서 들통이 나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데스티네이션 없는데 하고 ICMP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그 TTL이 0이 됐어요. 이거 뭐 연료가 떨어졌네? 그러고서 이제 또 연락이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MTU가 너무 작다? 죽이지 말라며 하면서 이제 또 오죠. 죽이지 말라며 아니 죽이라며 하고서 이제 죽였다고 연락이 오죠. 예. 그런 식으로 목적지에 도달을 못했다라고 하는 종류의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을 다 포괄하여 3번 타입의 메시지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은 뭘로 구분하냐면 코드로 구분하게 돼 있어요. 코드로.
같은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TTL이 다 떨어졌다든가 뭐 MT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가 또 있었죠? 라우팅 탭을 뒤졌더니 그런 목적지가 없더라. 이런 것들은 다 원인을 달리하기 때문에 코드로 구분하여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좀 더 상수를 되어 있는데 357페이지에 그림 테이블 8-2에 가면 3번이 맨 처음부터 등장하죠. 타입 3번에 코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을 야기하는 원인이 이와 같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0번을 보게 되면 아예 어떤 네트워크가 언리처블한 거예요. 여기서 네트워크라면 고대 네트워크 이런 거예요. 163.152라는 애들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스트 언리처블은 그 네트워크까지는 갔어요. 그 네트워크는 있어요. 라우팅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코어에서 문제없이 와서 고대까지 딱 도착했는데 고대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런 호스트 우리 집에 안 사는데 이렇게 163.152.32.69 뭐 이런 애 없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이제 들통나겠죠. 나중에 뭐 들통나는 그곳에서 이 ICM 메시지가 만들어져서 날아오게 되겠고요. 프로토콜 언리처블은 호스트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뭐 TCP도 아니고 UDP도 아니고 6번도 17번도 아니고 요상한 37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프로토콜 없는데 라고 이제 IP가 판정하게 되면 IP가 그런 걸 만들어서 날려보내겠고요. 포트 언리처블은 그 프로토콜 있습니다. 뭐 TCP를 정확히 잘 찾아왔다 칩시다. 그 프로토콜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프로토콜의 그 포트에 프로세스가 기다리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트 언리처블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리처블 메시지들이 쭉 있고요. 지금 3-4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MTU가 너무 작아서 쪼개려고 하는데 DF가 $덩 1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3-5는 소스로 라우팅을 하는 이제 IP 옵션을 쓰는 경우에 이것이 실패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 언노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deprecat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피처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호스트 언노운 이거 가끔 받을 때 있는데 이것이 이제 데스티네이션 호스트가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우팅 테이블 뒤지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source host isolated 이것도 deprecate가 10번까지 나가죠. 이건 쓸모없는 이야기고요. 뭐 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IP 데이터그램 배달 사고가 나는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날 수 있어서 그것들을 다 코드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테이블 8-1로 돌아가면 4번에 source quench라고 있는데 이것도 deprecated라고 오른쪽에 커멘트가 붙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인터넷 초기 때 좀 썼다가 지금은 안 씁니다. source quench는 뭐냐면 이제 라우터가 아까 패키지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다고 그랬냐면 라우터가 바빠갖고 줄이 꽉 찼는데 그때 패킷이 도착하면 걔는 죽는 거죠.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게임 있잖아요. 의자수 세 개, 뭐 사람 넷, 뺑글뺑글 노래 부르면서 돌다가 노래가 멈추는 순간 의자를 찾아서 앉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자, 그랬을 때 예전 인터넷에서는 이 소urce quench라는 메시지를 실제로 썼어요. 뭐냐면 이 소urce에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가다가 라우터들을 쭉 거쳐가다가 여기서 얘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죽었냐? 이 바빠서 이 큐가 가득 차가지고 다 넣을 수 없어서 죽였다라고 하면 그 죽은 패킷을 보낸 애한테 이렇게 ICMP 경고가 이렇게 가게 돼 있었다고 옛날에 source quench가. 이 source가 얘가 source라서 source quench예요. source를 갖다 quench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불을 끄다, 뭐 갈증을 축이다 이런 말이에요. quench가. 그러니까 야, 좀 calm down, 이렇게 하네. 너 cool down 하라는 얘기죠. 너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네가 자꾸 밀어넣어가지고 지금 죽이고 있잖아.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은 이제 이게 요즘엔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평성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패킷들은 얘가 보낸 거,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얘가 보낸 거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딴 애가 이렇게 쉐어하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여기서 들어와서 이리로 나갈 수 있고 뭐 얘만의 문제가 아닌데 쟤한테만 뭐라 그러니까 이건 공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저렇게 안 하죠. 뒤에 TCP 가게 되면 우리가 컨제션 컨트롤 제대로 배우게 되는데. 예. 자, 5번에는 리다이렉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리다이렉트 상황은 좀 특수해요. 그래서 사실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할게요. 리다이렉트라는 상황은 그 보통 호스트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라우터가
하나 있고 이것이 이제 인터넷 쪽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지금 이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얼마냐면 163.152. 뭐 여기가 얼마 39.1인가 뭐 39.1 뭐 이런 식의 라우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39.4 모르겠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무조건 자기 라우팅 테이블에 뒤져보다가 자기네 동네가 아니고 뭐 로컬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한테 무조건 던지게 돼 있어요? 디폴트 라우터. 그게 누구예요? 얘지 뭐. 얘한테 던져요. 그럼 얘가 알아서 이제 또 지가 배달을 하겠죠. 일로 뭐 보통 여기 밀어 넣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은 언제가 있냐면 뭐 좀 아주 드문 상황이긴 한데 라우터가 또 뭐 하나 있는 경우에요. 2개 이상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2개 이상인 경우인데 뭐 얘도 인터넷에 연결돼 있겠죠. 그런데 의도한 목적지 D가 이 소스 S로부터 어느 쪽 라우터를 거쳐가는 게 가까우냐면 이쪽이 가까울 때가 있어요. 이쪽이. 그런데 디폴트를 2개를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폴트는 하나만 써 있어요. 라우팅 테이블에. 누구로 써 있겠어요? 얘로 써 있는 경우가 문제예요. 그래서 뭐 여기 멀리 있는 애니까 이 라우팅 테이블에 매치되는 게 하나도 없겠고 0.0.0.0 매치되는 놈이 이제 39.1로 가라고 돼 있을 거라고 라우팅 테이블에. 그러면 1로 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보니까 떨러덩 가만 있어봐. 1로 들어왔는데 요 문으로 들어왔는데 넥스트톱을 따져보니까 이놈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놈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요놈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똑같죠? 같아요, 달라요? 얘로부터 얘가 멀어요, 얘로부터 얘가 멀어요. 자 들이대지 마시고 로지컬 디스턴스 보잖아요. 그러니까 몇 톱이에요 여기서? 예? 자, 일단 이렇게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프라임인데 x 프라임이 x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톱이에요? 네? 한 옵.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옵. x 플러스 1이 커요? x 프라임 플러스 1이 커요? x 플러스 1이 크죠. 그럼 뭐예요? 이쪽이 짧은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홉? 네? 2홉이야? 바로 옆집인데? 한 홉이죠. 이 아직도 홉의 개념을 몰라? 정말. 한 홉이죠, 한 홉. 다 한 홉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홉, 여기서 여기까지 한 홉, 여기서 여기까지 한 홉. 응? 왜냐, 이거 사실은 로지컬하게 어떤 토폴로지야 이게? 이렇게 돼 있는 토폴로지 아니야, 이거? R 프라임 S. 한 홉. 그러면 얘가 계산해서 봤어도 여기 하나 온 것 같지만 얘가 계산해서 봤어도 이리 가는 게 빨라요. 한번 있어봐. 이게 좀 그래야 되겠다. 좀 더 정확해야 되겠다. x 요걸 1을 해도 이렇게 작아야 되겠다. 그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얘 입장에서 봐서도 여기서 봤을 때 x 플러스 1보다 그렇죠. 미안. 예,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겠는데 얘가 봐도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를 공산이 훨씬 커요. 예, 그렇다고 하면 얘는 요리 받아갖고 다시 요를 뱉어내서 이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라우팅 과정이에요. 정상적인 라우팅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때? 뭐 들어왔다가 다시 그 문으로 또 나가네. 그렇죠? 인풋 인터페이스하고 아웃풋 인터페이스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이 들어온 거죠. 쓸데없이 들어온 거예요. 여긴가 하고 들어왔다가 아니요 하고 돌아 나간 거란 말이야.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얘가 뭐 그 패킷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라우팅을 거쳐서 다시 제 길로 가긴 가는데 지금 누구만 문제예요. 여기 문제는 누구 하나예요. 이 라우터 둘은 문제가 없었죠. 얘네들은 죄가 없어요. 패킷도 죄가 없고 누가 죄가 있어요? 얘가 죄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 D로 가는 목적지에 관해서는 이 라우팅 테이블에 1로 던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디로 던져야 돼요? 여기로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IP 라우팅을 잠깐 얘기할 때 내가 IP 라우팅 테이블을 건드리는 주체가 몇 개가 있다. 그 중에 ICMP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설명 않고 넘어갔어요. 이게 이제 ICMP가 건드리는 유일한 케이스가 돼요.
근데 이때 어떻게 건드리느냐면 이른바 ICMP redirect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려줍니다. 얘가 얘한테. ICMP redirect. 원래 얘가 보냈던 패킷 돌려주는 거 아니고요. 걔는 제 길로 갔어요. 정상적인 라우팅을 통해서. 이상해 보이지만 정상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정상적이었고, 얘 라우팅 테이블을 고치라고. redirect는 뭐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디렉션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ICMP redirect예요. 5번 타입의 ICMP 메시지입니다. 역시 에러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했고 9번, 10번 남았는데 요거는 사실은 거의 안 써요. 라우트 애드버타이즈먼트하고 라우트 솔리시테이션인데 요 경우는 정상적인 그 우리 통상의 인터넷 상황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지금은 뭐로 하냐면 DHCP로 해요. 여러분들 DHCP에서 가장 그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IP 주소를 할당해주고 라우터가 누군지 가르쳐주고 DNS 서버가 누군지 가르쳐주고 서브넷 마스크가 뭔지 가르쳐주는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라우터가 누군지 가르쳐주는 걸 이 방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DHCP를 다 써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라우터가 누군지 가르쳐주고 서브넷 마스크가 누군지 가르쳐주고 이런 걸 다 ICMP를 가지고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DHCP가 워낙 좋으니까 그냥 DHCP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걸 통상은 쓰지 않는데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건 모바일 IP가 되면은 씁니다. 모바일 IP에서 조금 써요. 그래서 완전히 데프리케이트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11번 메시지는 TTL이 exceed가 된 거예요. 이것도 배달 사고이긴 한데 그렇다고 3번으로 분류되지는 않고요. 데스티네이션이 unreachable하다고 할 수는 없고 데스티네이션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패킷에 문제가 생긴 거죠. 패킷에 TTL이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따로 분류합니다. time exceeded로 나오고요. 12번에 파라미터 프로그램이 이게 자주 쓰이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이런 거 본 적 거의 없어요. 어쨌든 패킷 헤더가 이상하면은 그렇다고 하는데 요새 누가 패킷 헤더를 이상하게 만들죠? 저는 잘 모르겠는 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8.2.2에 가면 ICMP Destination Unreachable 이런 게 나옵니다. 무슨 소리야? ICMP 버전 6 메시지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버전 6의 ICMP 메시지들이 나오는 건데 뭐 여러분이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ICMP가 버전 6에 오게 되면 훨씬 더 그 역할이 막중해집니다. ICMP 버전 4는 그냥 정말 ICMP 뿐이에요. 그런데 ICMP 버전 6는 제가 나눠드린 그 저 웹에 올린 자료에 그 나타나지만 예전에 ICMP 버전 4가 하던 역할하고 ARP가 하던 거 하고 또 IGMP라고 이제 멀티캐스트를 위해서 쓰는 프로토콜인데 그 세 가지가 다 합해져 있는 거예요. ICMP 버전 6는 예전식으로 말하자면 ICMP 버전 4하고 ARP하고 IGMP라고 하는 멀티캐스트용 프로토콜 이 세 가지가 다 뭉쳐져 가지고 ICMP 버전 6라는 것이 다 다 해버려요. 그래서 더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IPv6로 가게 되면 ARP가 있다 없다? ARP라는 프로토콜 없어요 이제. IP 버전 6로 가게 되면. 버전 6 인터넷에는 ARP가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쓰인다고요? ICMP 버전 6. 그가 그 역할을 해줘요. 또 IP 버전 6로 가게 되면은 IGMP라는 프로토콜이 아예 배우지도 않았지만 없어져요. 물론 그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고 그 기능이 ICMP 메시지들로 다 대체 구현되는 겁니다. (360페이지로) 넘어가죠. 360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8.2.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processing of ICMP messages라고 나오는데 이 ICMP 메시지들을 받았을 때 받는 주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The incoming informational requests are handled automatically by the operating system 이렇게 돼 있죠. 들어오는 informational requests는 누가 처리한다고요? OS가 처리한다고요. 그러니까 핑을 내가 날렸어요. 그 리퀘스트를 누군가 받았어요. 그럼 그 누군가는 그 처리하는 그 누군가는 누구겠습니까? 그 받은 호스트의 OS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핑을 치면 핑을 못 받으면 걔가 죽었다라고 내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OS가 죽어 있으니까 응답을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And the error messages are delivered to the user processes or to a transport protocol such as TCP. 에러 메시지가 찾아온 경우에는 그 에러 메시지를 누가 받아서 처리하느냐면 유저 프로세스이거나 아니면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에 이게 뭘 뜻하느냐면 유저 프로세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트레이스 루트라는 거 아시죠? 제가 트레이스 루트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자, 트레이스 루트가 뭐를 이용한 거였어요? 이 리눅스하고 윈도우즈에서 임플리멘테이션이 다른데 윈도우즈 임플리멘테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장난질을 치냐면 IP 헤더의 TTL 값을 처음에 1로 해서 내보내요. 그럼 1로 해서 내보내면 첫 번째 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칙적으로 보자면 TTL 값을 거기서 하나 감소시키려고 하겠죠. 1에서 0으로 떨어뜨리는 순간 0이네? 하고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사실은 0까지 빼보지도 않죠. 1이면 바로 죽여요. 왜 빼보겠어, 그지? 바보야? 1에서 1을 빼보면 0인가요? 이거 왜 따져, 그죠? 1인 거 보면 바로 죽여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홉이 야, 너 TTL 0 됐어. 그러고서 나한테 ICMP 에러 메시지를 보내올 거란 말이죠. 이거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이 일을 그 뒤에서 사주한 자가 누구야, 이거? ICMP 에러 메시지를 일부러 야기한 놈이 누구죠? 트레이스 루트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유저 프로세스입니다. 유저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자, 이 경우는 이제 그걸 사주한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이 유저 프로세스인 거니까 이제 걔한테 가고요. 두 번째 케이스,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로 올라가는 경우는 누구냐면 우리가 Path Empty Discovery, PMTU Discovery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몰라요. 그냥 뭐 패스가 내가 처음 가보는 패스면 그 안에 무슨 골목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중간에 어떤 라우터 MTU가 너무 작아갖고 내가 지금 보내는 패킷 사이즈보다 크다 작다 내가 천리안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보내는 사이즈가 있어서 그걸 보냅니다. 물론 DF 플래그는 1로 세트해가지고 안 걸리면 다행이에요. 그냥 처음 그 크기를 쓸 수가 있는데 걸리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라우터가 죽이면서 야 죽였다 그러고서 문제가 된 MTU 사이즈를 가르쳐줍니다. 그 정보가 어디 실려오냐면 ICMP 메시지 그 바디에 실려와요. 그 4바이트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그 데이터를 싣는 부분이. 거기 이제 실려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그 정보를 누가 쓰느냐? 누가 받아서 이걸 써야 되겠어요? 패킷 사이즈 조절을 하고 싶은 애가 누굴까? 여기서? TCP예요. TCP.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ICMP 에러 메시지가 오면 물론 디멀티플렉싱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어디로 처음에 가겠어요? 이거 ICMP 메시지네 하고 ICMP가 받아요. 그게 당연하죠, 그죠? ICMP 메시지가 왔으면 ICMP가 받아 처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즉 IP 프로토콜 넘버 1이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위치하고 있는 ICMP가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ICMP가 받아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지가 할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 정보 어디다 써요? 패킷이 너무 커가지고 잘라려고 그랬는데 자르지 못하게 해갖고 난 죽인다. 그 편지가 날아왔단 말이에요. 그 편지 보고 ICMP가 그래? 그런가 보지.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편지를 들고 누구한테 가야 돼? TCP에게 가야 되는 거지. 야, 네가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지 않냐? TCP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사실은. TCP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이게 내려 보내면서 DF를 1로 세트해 달라고 IP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IP가 그렇게 세트를 해서 내보냈으니까
사주를 누가 했어요? 이건 TCP가 한 거예요. TCP가. 응용이 한 것도 아니야. 응용은 그런 건 몰라요. TCP가 다 꾸미고 저지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처리를 해야 돼? ICMP 에러 메시지가 왔을 때 TCP가 처리해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TCP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 따라서 다 다르지만 하여튼 이 일을 저지른 애, 사주한 애,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애가 이제 책임지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좀 질문을 받아볼까요?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 힘이 빠졌어. 이건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따 할게요. 또 다른 질문이 없어? ICMP 관련 코에서 타입 3에서 TTL에 해당하는 코드 부분이 타입 11번에서랑 정확하게 어떤 타입 11번은 타임 익시디드로 되어 있죠. 요거는 그 목적지가 그러니까 패킷에 쓰여져 있는 목적지가 문제가 된 케이스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목적지의 문제가 아니라 TTL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이에요.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이 어떤 이유로건 갈 수 없는 목적지였어. 11번에는 갈 수 있는 목적지일 수 있습니다. 뭐 안 가봤으니까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갈 수 없다고 판정할 수 없어요. 근데 여튼 문제가 생긴 것은 목적지가 아니고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TTL에서 문제가 생겨요. TCP가 처리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말씀이에요? 커널이 건드리는 거랑 다른 건가요? TCP가 아직도 커널의 한 식구라는 거 아직 몰라요? 같은 얘기예요. 아까 OS가 처리한다고 하셨던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OS 중에서도 TCP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럼 OS가 처리한다고 하신 건 그거는 이제 ICMP가 처리하는 거죠. ICMP나 TCP나 다 커널 안에서 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이제 ICMP가 아니라 TCP가 시킨 거니까 TCP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조금만 크게 얘기해 줄래요? 3번에 1번하고 7번. 그러니까 3번에 1번은 설명을 보면 known but unreachable이고요. 7번은 아예 does not exist예요. 그러니까 known but unreachable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known은 라우팅 테이블에는 있다는 이야기죠. 엔트리가 있어요. 근데 라우팅 테이블 룩업했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unreachable일 수 있어요. 뭐 ARP 리플라이가 전혀 안 온다거나.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있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known but unreachable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7번의 destination host unknown은 아예 라우팅 테이블에서 없는 걸로 발견된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그거 8-3에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예. 오케이. 그 이제 내용물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MTU 문제로 인해서 ICMP 에러가 돌아올 때는 그 페일로드에 문제가 된 MTU 값이 적혀 있어요. 그걸 알아야 TCP가 거기에 맞춰서 세그먼트 사이즈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그 정보가 실려 있고 또 뭐 다른 이유로
뭐 패킷이 버려졌다면 또 그 경우에는 또 다른 뭐 데이터가 실려 있겠죠.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하여튼 그 나머지 부분은 그 타입 코드가 지칭하는 그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싣고 오게 돼 있는데 네? 아니 포맷이 달라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길이가 달라지니까 포맷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위에 4바이트는 항상 일정해. 타입 코드 책섬은 항상 있고 그 뒤에가 뭐 4바이트로 간단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페일로드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이제 타입 코드 값에 따라 달라져요. 길이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자, 그럼 8-3으로 나아갈까요? ICMP 에러 메시지즈. 그래서 ICMP 에러 이제 여기를 지금 요거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재미있게 좀 머리가 복잡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룰들이 좀 복잡해요. 그 IP 데이터 하려면 가다가 죽었어요. 그 죽었고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즉 다시 말하면 문제 제공자가 소스 쪽이고 얘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수정을 가할 수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제 ICMP 에러 메시지가 날아오죠. 그러면 일단 죽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 문제로 인해서 가다가 죽은 애가 비명 행사한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CMP 에러 메시지를 이제 라우터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라우터들은 다 생략하고 그 사건이 벌어진 라우터하고 소스만 적을게요. 그러면 이제 IP 데이터그램이 여기 가다가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경우에는 얘가 라우터가 IP 데이터그램 하나 만들어요. 그 IP 데이터그램에 뭐가 실려 있냐면은 IP 데이터그램을 만들어서 IP 페일로드에 뭐가 실려 있냐면은 당연히 ICMP 메시지가 실려 있죠. ICMP가 헤더예요. 4바이트짜리. 뭐 이건 그냥 20이라고 합시다. 20바이트짜리. 여기 타입 코드 책섬이 있어요. 그 타입 코드에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일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 페일로드 부분에 뭐가 실리게 되냐면 원래 죽은 애 있죠. 죽은 애. 죽은 IP 데이터그램 있죠.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얘를 좀 토막을 내서 미안합니다. 토막을 내서 들어 올려서 여기다 넣어요. 죽은 애. 데드 IP. 데드 IP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뭐 자기도 IP 죽은 애지만 그 보면 멀쩡하게 생겼을 거 아니죠? 원래 자기 헤더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페일로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IP가 싣고 가던 게 때마침 ICMP 메시지였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ICMP가 들어가 있겠죠, 또. 이거는 이제 한 케이스에 불과해요. 이게 뭐 꼭 ICMP일 필요는 없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왜 이런 그 죽은 애를 끔찍하게도 시체를 그것도 온전한 시체가 아니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서 소스 쪽으로 다시 보내오느냐 하면 뭐 이 의도가 뭐죠? 여기다 이 ICMP 에러 메시지를 여기다가 공급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그런데 ICMP 에러 메시지가 오는 경우에 아까 우리가 8.2.3절에서 봤지만 해결 주체가 다 달라요. 해결 주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는 TCP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응용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걔네가 원인 제공을 한 애들인데 그 원인 제공하는 애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가냐고. 일단 에러 메시지는 왔으니까 이 호스트까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페이스까지는 찾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예를 들어 응용 프로세스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프로토콜 스택을 하나하나 계단 밟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죠? 여기에 있는 프로토콜 번호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있는 소스 IP 주소,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그 다음에 이게 뭐 ICMP라고 하지 말고 TCP라고 하면 TCP 여기에 소스 포트 번호,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
요 값들이 있어야 비로소 응용 프로세스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CSI 하고 있어요. CSI 뭔지 알아요? 여하튼 뭐 시체 부검하고 해가지고 범인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있어야 이 문제를 일으킨 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응용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응용해 해결해야 되면 이 정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IP 헤더에 프로토콜 번호와 SIP, DIP 뭐 IP 주소야 여기서 나갔으니까 아마도 이 IP 주소 얘기했지만 뭐 목적지 IP 주소가 뭐였는지 이런 걸 또 알아야 된다고. 그다음에 포트 번호 2개를 알아야 되고 이걸 다 알아야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5tuple 해요. 5tuple. 이 5tuple 값을 갖고 있어야 응용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걔 응용한테 이걸 던져줄 수가 있다고. 아까 우리가 트레이스 루트 얘기했잖아요. 트레이스 루트가 응용인데 이 트레이스 루트한테 그 정보가 다 주어지려면 저 값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외들이 있습니다. 예외들이 뭐가 있냐면 361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땡땡땡땡땡 뷰일렛 아이템 5개가 나오는 거 바로 윗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An ICMP version 4 error message is never generated in response to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것들에 대해서는 에러 메시지가 생성되지 않는다. 첫째, ICMP v4 error message. 자, 이렇게 해서 재밌는 케이스가 뭐냐면 가다가 죽었어. 그래서 시체를 싣고 달려옵니다. ICMP 메시지가 물론 IP에 실려가지고 달려오다가 이 IP가 죽을 수가 있어. 사고가 났어요. 도로에서 사람이 막 죽고 다쳤습니다. 앰뷸런스가 달려갔어요. 앰뷸런스가 시체도 싣고 다친 사람도 싣고 오는데 앰뷸런스가 또 사고가 났어요. 그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또 사고 났어. 이 IP 데이터를 너가 보냈지. 다시 이쪽 안 한다. 그 앰뷸런스는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ICMP 에러 메시지를 실은 IP 데이터그램이 사고를 당했다. 더 이상 우리가 ICMP 에러 메시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목적지가 브로드캐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한 친구가 아니라 여럿이야. 그럼 뒤에 멀티캐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수신자가 여럿이에요. 이런 경우라 그러면 얘는 말이에요. 그 여러 개의 수신자에게 달려가면서 문제를 다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를 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해당자가 한 10개나 100개 있을 그러면 한 곳에서만 문제를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이게 10이면 10, 100이면 100 가다가 똑같은 문제를 다 일으킬 수가 있다고. 패킷 사이즈가 너무 컸다든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에러 메시지가 패킷 하나 보냈는데 에러 메시지가 10개, 100개씩 날아온다고. 그런 거 원치 않겠죠. 그래서 목적지가 유니캐스트 주소가 아니고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인 경우에는 ICMP 에러 메시지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이유로 안 하고요. 네 번째는 프래그먼트예요. 프래그먼트. 자, 가다가 이제 뭐 프래그먼테이션을 허용해서 패킷이 쪼개졌습니다. 쪼개졌는데 네트워크 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각각 IP 데이터라임이 돼가지고 이제 졸졸졸졸 여행을 하다가 두 번째 것이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거, 그 첫 번째 거 말고 둘, 셋, 네 번째 뭐 해당한 놈들이 가다가 또 죽었어요. 쪼개져서 가다가 또 죽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ICMP 에러 메시지를 소스로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안 줄까요? 도대체 로직이 뭘까요? 로직이 뭐야? 머리를 좀 써봐. IQ 테스트다. 너희들이 고대생임을 한번 증명해봐라. 다 청강생들만 있나? 자, 로직이 뭐야? 로직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소스를 찾아내려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스를 발견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이 5tuple 필요하다고 했죠? 얘네들이 다 어디 몰려 있냐면 패킷의 앞쪽에 몰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헤더 쪽이라고, 헤더 쪽.
IP 헤더에 몇 개죠. 뭐 그다음 바로 ICMP 헤더가 TCP 헤더가 나올 텐데 거기 포트 번호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5 튜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전부 다 앞쪽으로 몰려 있고요. 프래그멘테이션이 낮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어디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프래그먼트밖에 없어요. 그럼 생선을 5토막을 냈어요. 이게 눈깔이 어디 있을까요? 예, 맨 앞 토막에밖에 없어요. 막 배에도 눈이 달려있고 그러면 얼마나 이상할 것 같아요. 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정보는 맨 앞에밖에 없어요. 저게 종합적으로 다 있는 곳은 맨 앞 토막 하나에. 그러니까 첫 번째 프래그먼트 가다 사고를 일으키면 이거에 대해서 ICMP 에러 메시지를 주었을 때 소스가 범인도 찾아내고 뭘 할 수 있지만은 몸통 이런 쪽은요 갖다 주어봤자 뭘 못해. 그러니까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자 소스한테 알려주고는 싶은데 소스가 불명확한 경우라. 0.0.0.0 이런 거 있죠. 자기 IP 주소 못 받은 애가 보내는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룹백 어드레스 127. 어쩌고 저쩌고라든가. 그리고 이거는 조금 마션 케이스인데 화성인 케이스인데 소스 주소가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malformed packet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브로드캐스트가 소스라니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게.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도 안 합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라우터가요. 근데 레이어 3까지 하는데 다시 보낼 때 ICMP는 어떻게 다시 달아줘요? 그 경우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ICMP 메시지 만들어 갖고 해줘야 되겠죠. 그거를 그러면은 따로 그런 라우터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라우터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도그마틱하게 생각하면 안 돼. 레이어링 프린시플이라는 것 갖다가 망고 불변의 진리이거나 절대로 깰 수 없는 금기의 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얼마든지 깰 수 있어요. 질문 없어요? 여기까지? 자, 퀴즈를 하나 그럼 내볼까요? 우리가 트레이스 루트를 하게 되면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ICMP 에코 리퀘스트 패킷을 내보냅니다. 물론 TTL을 점증하면서 이게 TTL은 1에서 시작해갖고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끝까지 다 갔다는 거 어떻게 알죠? 목적지까지 다 갔다. 이제는 더 TTL을 더 증가시켜서 또 하나 쏴볼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고대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응?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답이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자, 목적지까지 다 가지 않고 중간에 이제 TTL이 모자라서 돌아온 경우에는 ICMP 무슨 메시지가 와요? 에러죠. TTL이 중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목적지에 가면 물론 도착하자마자 0이 될 거예요. TTL 값이. 그죠? 그렇지만 도착한 걸까요? 도착을 못한 걸까요? 도착한 거죠. 여러분들 기름을 차고 차를 몰고 가는데 부산까지 갔는데 딱 부산 도착하자마자 기름이 다 떨어졌어. 부산에 도착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에러가 아니라 ICMP 에코 리플라이가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러 11번이 아니라 정당한 리플라이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없나요? 정말로? 질문이 없으면 뒤로 나갑니다. 자, 372페이지로 훌쩍 뜁시다. 372페이지 보게 되면은 8.3.3절이 리다이렉트 상황인데 그것이 373페이지 그림 8-7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 여기 다시 나타나는 거 보이죠? 제가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이것이 리다이렉트 상황입니다.
자, 그림 다 구경 끝났어요? 예, 그러면 380페이지로 또 뛰세요. 380페이지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에러 메시지였는데 ICMP query / informational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크게 우리가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없고 그 핑의 예가 8.4.1에 나옵니다. 핑의 그 패킷 포맷을 보게 되면 그림 8-16인데요. ICMP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그 타입 코드 값에 따라서 밑에 모양이 바뀐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8-16에 묘사되어 있는 것은 이제 8.0 혹은 0.0 다시 말하면 ICMP echo request나 ICMP echo reply에 해당하는 것인데 밑에 줄을 포함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identifier하고 sequence number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렇게 돼 있죠. 이 identifier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UD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인데요. request하고 reply의 짝을 맞출 때 이게 순서가 보낸 대로 들어온다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identifier라는 고유의 값을 가지고 매칭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 질의와 응답을 매칭시키기 위한 필드고요. 시퀀스 넘버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1번, 2번, 3번, 4번 이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내보낸 뭐 패킷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는 아까 봤죠. 옵셔널 데이터인데 뭐 우리 경우는 A, B, C, D, E, F, G 이거 실려 있었고요. 뭐 그 정도 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퀀스 넘버는 이제 이게 왜 시퀀스 넘버가 필요하냐면 이 핑을 쳐보면 뭐 디폴트로는 4개만 쏘고 응답받고 끝나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파라미터를 세팅하면 뭐 100만 개도 쏠 수가 있고 뭐 많은 개수를 쏠 수도 있고 그 패킷 간격이 지금은 1초마다 하나씩 나가거든요. 핑 이렇게 나는데 뭐 그냥 맥시멈으로 쏠 수 있어요. 기관총 쏘듯이 딱 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핑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데이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통계치가 있어요. 보냄사, 받음사, 손실령, 왕복시간 최소 0ms, 최대 2ms, 평균 1ms. 저럴 때 손실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시퀀스 넘버에서 이빨 빠진 걸 보고 구해요. 그래서 지금 뭐 핑의 파라미터들 갖다 한번 쭉 보면 이제 여튼 여러 개 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이 버전에서는 지금 시퀀스 넘버가 안 보이는데 뭐 리눅스 같은 데서는 아마 보일 거예요. 시퀀스 넘버까지 같이 찍어줘요. 1, 2, 3, 4 쭉 나가요. 그러면서 가끔 이빨 빠진 게 보여. 그거는 죽은 거예요. 가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컨제션 나가지고 라우터가 너무 바빠. 큐가 꽉 찼어요.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없나요? 그냥요. 그래서 핑 옵션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데이터 더미 바이트 사이즈를 줄 수가 있어요. 1000바이트 붙여라, 100바이트 붙여라. 이제 뭐 때로는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패스에서 얼마나 스루풋이 나오나 이런 거 체크할 때 쓸 수도 있겠죠. 그 데이터 얼마나 붙이냐는 거는 옵셔널이고 유저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요? 없어요? 뭐 100개 보내라고 그랬는데 100번째가 빠졌으면은 뭐 100분의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몇 개 쏜 거는 시퀀스 넘버 아니라도 알고 쉬고 있어요. 또 질문 없어요? 지금 굉장히 졸린 시간인가 보군요. 자, 395페이지로 다시 날아갑니다.
자, 8.5 네이버 디스커버리. 이 네이버 디스커버리가 역시 ICMP 버전 6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전에 ARP라고 불렀던 놈을 여기서는 ICMP 버전 6 네이버 디스커버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합쳐졌냐면 실은 리다이렉트 알죠? ICMP 리다이렉트까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ARP와 ICMP 리다이렉트를 합쳐서 네이버 디스커버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6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The two main parts of ND are neighbor solicitation / advertisement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ND의 두 주요 부분은 무엇인고 하면 네이버 솔리시테이션과 네이버 애드버타이즈먼트 즉 NS와 NA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서 설명 나오기를 which provides the ARP-like function of mapping between network and link layer address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and router solicitation and advertisement RSRA 이렇게 돼 있죠. which provides the functions of router discovery, mobile IP agent discovery and redirects as well as some support for auto configur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부분이 뭐냐면 NSND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NSNA가 ND의 첫 번째고 RSRA가 그 두 번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디스커버리는 NSNA 그리고 RSRA 이 두 가지인데 네이버 솔리시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솔리시테이션이 뭐 구한다는 거예요. 구한다. 네이버 구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구걸이라는 뜻도 있어요. 구걸. 그래서 뭐 미국 같은데 이렇게 문에 이렇게 써붙여놓는데 solicitation prohibited 구걸 금지 거지들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주 보여요. 그런 거 이제 그 문에 유리문에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들어와서 구걸하지 마시오 이런 말인데요. 네이버 solicitation 이렇게 같이 네이버를 구한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RP 리퀘스트예요. ARP 리퀘스트. IP 주소를 던지면서 너의 맥 주소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을 여기서 네이버 솔리시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ARP 리플라이를 네이버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지 알죠? 이것은 IP 버전 6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직도 IP 버전 4 월드에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ARP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P가 없어진 이 상황은 IP 버전 6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운을 떼놓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질문 한두 개 정도 받고 끝낼게요. 이렇게 하면 꼭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다는 이야기지. 여러분의 소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